안녕? 오늘은 이고르와 마술 지팡이 읽어줄게요. 드럼의 발견, 리소바인 글, 크리스티앙 레테 음악 편집, 크리스틴 데스투어, 오렐리아 프론티 그림. 집으로 돌아온 이고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죠? 마르셀 승모와 선생님께 야단을 맞았거든요. 그런데 승모와 함께 다락방에 올라간 순간 재밌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그리고는 기다란 마술 지팡이를 발견했죠. 이고르가 마술 지팡이를 휘두르면 신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승모와 이고르에게 행복한 비밀이 생긴 거예요. 이고르와 함께 환상적인 드럼 연주를 감상해보세요. 오르다 코리아에서 나왔네요. 이고르와 마술 지팡이. 이고르는 교장실 벽에 기대어 이야기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교장 선생님, 이고르가 또 무엇을 잘못했나요? 마르셀 승모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또랑또랑하게 들려왔어요. 엉뚱한 행동을 많이 해서 다른 아이들이 수업에 방해가 됩니다. 이번엔 교장 선생님의 굵은 목소리가 나지막하게 들려왔죠? 이고르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단단히 타이를게요. 승모 말에 이고르는 입을 삐죽 내밀었죠. 치! 난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잠시 후 마르셀 승모가 교장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죠. 이고르, 집에 가서 얘기 좀 하자. 이고르는 부르퉁한 표정으로 말없이 승모를 뒤따랐어요. 이고르 부모님은 아주 오래전에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났죠. 이따금 엄마 아빠 보고 싶을 때면 베개에 얼굴 묻고 흐느껴 울었답니다. 다음날 이고르는 여전히 부르퉁한 표정으로 우두커니 앉아 있었죠. 이고르, 다락방에 올라가 보지 않을래? 아직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었지? 마르셀 승모가 갑자기 큰 소리로 이고르를 불렀죠. 이고르는 귀찮다는 듯 발을 질질 끌며 다락방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다락방 문을 여는 순간 이고르는 깜짝 놀라 두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다락방 곳곳에 화려한 서커스 광고지가 붙어있고 보기만 해도 흥나는 마술사 모자와 무용수들의 옷이 걸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광고지 속에 있는 여인은 다름 아닌 마르셀 승모였어요. 멋진 코스염의 남자와 함께 있는 승모는 무척이나 젊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고르 눈을 더욱 동그랗게 만든 것은 기다란 상자 안에 있는 빨간 마술 지팡이였어요. 이고르가 지팡이를 집어들자 거짓말처럼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다락방 공기는 물결처럼 넘실거렸고 지팡이로 가리킨 물건들은 살아있는 인형처럼 빙글빙글 신나게 춤추기 시작했죠. 월요일에 학교 가면 신나는 일이 많겠는걸? 이고르의 눈빛은 장난기로 가득 차 반짝반짝 빛났어요. 드디어 월요일 아침, 이고르가 지각하는 바람에 교실 문은 이미 닫혀 있었죠. 하지만 이고르는 살며시 웃으며 지팡이로 문을 가리켰죠. 그 순간 문이 활짝 열리고 선생님은 깜짝 놀라 이고르를 돌아다보았어요. 이고르는 지팡이로 재빨리 벽시계를 가리켰죠. 그러자 이번엔 시계바늘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벌써 12시네? 저런 수업 시간이 벌써 끝나버리고 말았네요. 이고르는 마술 지팡이를 한 바퀴 돌려 교실 벽을 사라지게 했어요. 그러고는 마술 지팡이를 한 바퀴 더 돌려 교실 안에 있는 물건들이 빙글빙글 돌아다니게 만들었죠. 어느새 선생님과 친구들도 공중으로 날아올라 둥실둥실 떠다녔어요. 복도를 지나가던 교장 선생님도 두둥실 떠올랐네요. 선생님과 아이들은 잔뜩 신이 나서 소리쳤죠. 정말 환상적이야. 잠시 후 이고르는 모든 것을 원래대로 내려놓았어요. 책상, 의자, 연필, 공책, 친구들, 선생님,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자 이고르는 평소처럼 자신의 작은 의자에 앉았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아무도 방금 전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선생님은 머리가 조금 헝클어졌지만 얼굴은 행복한 표정으로 밝게 빛나고 있었죠. 교장 선생님도 웬일인지 휘파람 불면서 복도를 지나갔지요. 이고르도 오랜만에 아주 행복한 기분이 들었답니다.
그날 저녁 마르셀 숙모가 다정한 눈빛으로 이고르에게 물었죠. 이고르, 오늘 학교에서 어땠니? 오늘이요? 오늘은 정말 환상적인 날이었어요. 어머, 정말? 지팡이가 아직도 작동을 하는 모양이구나. 이고르 말에 마르셀 숙모가 깜짝 놀라 대답했죠. 숙모도 마술 지팡이에 대해 알고 계셨어요? 마르셀 숙모는 광고지 속 젊은 시절 모습처럼 아름다운 미소로 대답했죠. 그 마술 지팡이는 바로 내 삼촌 거란다. 네 삼촌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마술사 중 한 명이었지? 이 지팡이는 우리들만의 비밀이야. 알았지, 이고르? 마르셀 숙모가 이고르를 살며시 껴안으며 말했죠. 이고르는 어느새 무거워진 눈꺼풀을 감으며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드럼의 발견. 그 마술 지팡이로 북을 두드린 것이 드럼인가 보죠? 드럼의 탄생. 드럼은 크고 작은 북과 심벌즈 등의 타악기로 구성되어 있죠. 현대식 드럼은 20세기 초에 재즈 음악과 함께 나왔어요. 8세기 아랍의 페르시아 이야기 모음집 여우와 드럼. 8세기에 나왔네요. 작은 북을 든 중세 음악가들의 모습. 북과 심벌즈. 드럼은 가죽과 나무로 만든 큰 북과 작은 북, 구리와 주석으로 만든 심벌즈로 구성되죠. 북과 심벌즈는 아주 오래된 악기로 르네상스 시대부터 군악대에서 사용됐죠. 18세기에는 큰 북, 트라이앵글, 심벌즈가 터키의 군대 악기로 등장했고요. 프랑스의 나폴레옹 군대에서도 북을 사용했어요. 재즈 음악의 탄생. 19세기 뉴올리언즈에서 나폴레옹 군대의 북이 사용되었대요. 19세기 미국 뉴올리언스라고 써있네요. 뉴올리언스의 흑인 음악가들은 브라스 밴드에서 큰 북과 작은 북을 사용했죠. 한 사람은 작은 북, 다른 사람은 큰 북과 심벌즈를 맡았죠. 20세기 초 작은 북을 놓을 수 있는 삼각대와 큰 북을 칠 수 있는 페달이 발명되면서 한 명의 연주자가 혼자서 3개의 악기를 연주할 수 있게 되었죠. 악기들의 고향. 드럼 세트의 악기들은 각기 다른 곳에서 왔어요. 큰 북과 작은 북은 유럽, 심벌즈는 터키와 중국, 그 밖에 아프리카, 아메리카의 인디언들에게서 전해져 온 탐들도 있죠. 1946년 뉴올리언스에서 재즈 그룹과 함께 트럼펫을 연주하는 루이 암스트롱. 유명한 연주자죠. 루이 암스트롱의 모습이에요. 드럼 세트의 구성. 큰 북, 플로어, 탐탐, 작은 북. 드럼 세트는 보통 큰 북, 작은 북, 3개의 탐과 3개의 심벌즈로 구성돼요. 큰 북은 베이스 드럼인데요. 크기가 가장 크고 낮은 소리를 내요. 일반적으로 나무로 된 울림통에 위아래가 가죽으로 씌워져 있죠. 드럼 세트의 가운데 위치하고 오른쪽 발로 페달을 밟아서 연주해요. 페달로 비터, 베이스 드럼의 가죽면을 두드리는 여기 봉이 있네요. 비터를 움직여 베이스 드럼을 연주한답니다. 탐탐, 높은 음과 중간 음을 내는 2개의 탐을 탐탐이라고 하고 큰 북 위에 고정시켜요. 3번째 플로어 탐은 높이와 기울기를 발로 조정하죠. 탐은 울림통이 깊어서 작은 북보다 낭낭한 소리를 낸답니다. 작은 북, 스네어 드럼. 작은 북은 드럼 세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일반적으로 단풍나무나 알루미늄으로 만든 둥근 몸통에 위아래가 가죽으로 씌워져 있죠. 작은 북은 밑면 가죽에 금속선이 있어서 나무 스틱으로 드럼을 두드리면 금속선이 가죽면과 부딪히면서 요란한 소리를 내죠. 드럼 세트의 구성. 심벌즈. 군대 음악이나 고전 음악에서 심벌즈는 서로 맞부딪혀서 소리를 냈죠. 그러나 재즈 음악에서는 심벌즈를 스틱으로 두드리거나 발로 페달을 밟아 연주해요. 라이드 심벌, 크래쉬 심벌. 라이드 심벌은 3개의 심벌 중에서 가장 큰 악기예요. 드럼 연주자의 오른쪽에 놓고 라이드 심벌은 스틱으로 맑은 음을 내면서 말발굽 소리를 흉내낼 수 있어요. 말을 탔다라는 뜻으로 라이드라고 하죠. 심벌은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 가운데를 벨, 몸체는 보우, 가장자리를 엣지라고 불러요. 심벌즈의 음은 제작자의 기술, 모양과 무게, 크기와 두께에 따라 달라진답니다.
크래쉬 심벌, 드럼 연주자의 왼쪽에 놓이고 일반적으로 라이드 심벌보다 작고 얇아요. 크래쉬라는 이름은 악기가 내는 소리를 따라 지은 것으로 곡이 시작하는 첫 부분이나 악센트를 넣을 때 멜로디가 끊어지는 부분, 후렴을 알릴 때 쓰죠. 하이햇, 작은 북 왼쪽에 놓이고 왼쪽 발로 페달을 밟으면 위쪽 심벌이 내려와 아래쪽 심벌과 맞부딪혀 소리를 낸답니다. 드럼 연주자가 하이햇에 페달을 밟으면 심벌 두 개가 서로 겹쳐지고 발을 떼면 벌어진대요. 드럼 세트의 구성, 드럼 스틱이 중요하겠죠. 우드 스틱, 말레 스틱, 와이어 브러쉬, 로드 스틱 이렇게 있네요. 가볍고 단단한 나무로 만든 우드 스틱, 아랫부분을 손으로 잡은 후 윗부분으로 악기를 두드려 소리를 낸답니다. 말레 스틱은 펠트나 양모, 코르크 등으로 만들어진 스틱이에요. 스틱의 머리가 재료에 따라 다른 소리를 내죠. 말레 스틱은 작은 북, 탐, 심벌즈 연주에 사용되죠. 와이어 브러쉬의 손잡이는 나무나 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으로 만들고 솔은 금속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요. 재즈 음악에서 드럼이나 심벌즈로 부드러운 소리를 낼 때 사용하죠. 로드 스틱 가는 등나무 줄기 20여 개를 묶었대요. 나무줄기를 감싼 플라스틱 부분을 손으로 잡고 두드려 소리를 내는데 우드 스틱보다는 부드럽고 와이어 브러쉬보다는 강한 소리를 낸대요. 드럼 연주자는 스틱 가방을 직접 정리해 두어야 해요. 그래야 드럼 연주할 때 필요한 스틱을 쉽게 꺼내 쓸 수 있어요. 드럼은 어떻게 연주할까요? 드럼 연주할 때는 큰 북, 작은 북, 심벌즈, 탐이 마치 하나의 악기인 듯 연주해야 해요. 손과 발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대요. 손은 스틱을 쥐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손바닥을 위로 가게 하고 넷째 손가락에 스틱을 걸친대요. 또 하나는 엄지손가락을 스틱에 대고 나머지 손가락을 감싸듯 쥔대요. 손으로 스틱을 쥘 때는 언제나 부드럽게 잡아야 한대요. 드럼 연주할 때는 발을 잘 써야 하는데요. 오른발은 큰 북의 페달, 왼발은 하이햇의 페달을 밟아서 소리를 낸대요. 발 동작과 손 동작을 잘 맞출수록 흥겹게 연주할 수 있답니다. 템포에서 스윙까지 재즈 음악과 록 음악에서 드럼은 점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죠. 드럼 연주로 만들어지는 템포, 박자는 음악적인 영혼을 불러일으킨답니다. 템포, 박자를 맞춰주는 드럼. 1920년대 재즈 음악에서 드럼 연주자는 큰 북으로 박자를 맞춰주는 역할만 했는데 1946년 베이비 도즈가 처음으로 드럼을 독주로 연주했대요. 드럼을 구성하는 악기들이 계속 발전하면서 리듬이 더 경쾌해지고 음이 다양해져 드럼으로 독주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더 나아가 스윙 재즈까지 연주할 수 있었대요. 재즈는 위대한 재즈곡들은 드럼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죠. 재즈곡 테이크 5와 So What이 성공한 이유도 드럼 연주자 조 모렐로와 지미 콥의 멋진 드럼 연주가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래요. 진 크루파는 발로는 베이스 드럼과 하이햇을 연주하고 스틱으로는 놀랄 만큼 힘찬 연주를 보였대네요. 왼쪽 콘서트는 1976년 록그룹 후에 피트 타운샌드가 기타 연주를 하면서 뛰어오르는 모습이래요. 이렇게 높이 뛰었네요. 아래는 1978년 영국 록그룹 레드 제플린의 드럼 연주자 존 본햄이래요. 존 본햄. 락 1960년대부터 엘비스 프레슬리, 롤링스톤 같은 록그룹, 비틀스의 드럼 연주자 링고스타와 같은 팝그룹이 드럼을 대중화시켰대요. 또한 버디 리치, 케니 클락, 토니 윌리엄스, 잭 디조네트 같은 재즈그룹의 드럼 연주자들은 계속해서 드럼의 연주 기술을 발전시켜 왔대요. 음악에 대한 지식도 많이 알려주는 책이네요. 오늘은 아고르와 마술지팡이 읽어드렸어요. 여기까지예요. 바이바이.